안녕하세요. 엉실마미. 목요일에도 어김없이 오늘은 조금 늦게 찾아왔나요? 2시 40분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러면은 말그릇이 요즘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저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고 깨달음도 많이 주고요. 정말 말은 정말 조심해야겠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말에 대해서 많이 우리 이쁜 그릇에다 이쁜 말만 담기로 해요. 정말 험악해지면 자기 자신만이 손해이고 그것을 한번 자기가 내뱉은 말은 어떻게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말을 잘못해버리면 그런 경우가 많아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도 조심하려고 해요. 저도 말이 앞서가거든요. 성격이 너무 급해서. 그러면 오늘은 너의 공식, 나의 공식에 대해서 공식하니까 괜히 어렵지만 어렵지 않아요. 읽어가겠습니다. 얼마 전 커피숍에서 있었던 일이다. 원고를 쓰려고 앉아있는데 잠시 후 중년이 커플이 옆 테이블에 자리를 잡는다. 그러더니 점점 언성을 높인다. 나는 그들이 나누는 말에 자꾸만 마음이 쓰였다. 여보, 우리 둘째 말이야.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지 않아? 둘째가 뭘? 사교성이 떨어지잖아. 그게 어디 중학교 1학년이 태도냐고. 에이, 남자애들은 원래 그래. 또 그 소리.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걔는 곧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가 없었다고. 성격이 그런 걸 어떡해. 그리고 나 다 한때야. 큰 문제 아니라고. 당신이 너무 예민해. 아니 여보, 이게 남의 일이야? 최소한 부모가 노력을 해야지. 여자는 둘째 아들이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고 주장했고, 그 말을 들은 남자는 별일 아니니 소란 떨지 말라고 일축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의 목소리는 높아졌고 남자의 목소리는 점점 느리게 나아졌다. 그러더니 가슴속에서 찬불이 나는지 여자가 쌩간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다 들릴 만한 목소리로 남편 향해 말했다. 당신 정말 이상해. 하긴 내가 뭐 당신 닮아서 그런 거지 뭐. 같이 상담 좀 받아봐. 사실 남편은 처음부터 부인이 기분을 알아채지 못했다. 조급해 안달이나 있는 부인과는 달리 소파에 푹 파묻힌 채 앉아있던 남자는 대화 내내 힘들어한 태도를 취했다. 상대방에게 중요한 주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었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말만 반복했다. 그것은 노련한 무시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를 본 여자는 더욱더 화를 내기 시작했다. 물론 부인 역시 자신의 주장만 반복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고 남편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자 끝내 남자를 사회성 없는 이기적인 아빠로 취급했다. 남편이 가지고 있을 법한 정당한 사유를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말 속에서 제 각기 다른 공식을 발견해낼 수 있었다. 부인은 또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많은 친구들과 활발하게 어울리는 것이 잘 성장하고 있는 증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남편은 부인에 비해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사람으로 보였다. 그래서 그래서인지 개인이 성향 차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물론 두 사람은 자신의 주장만 반복할 뿐 상대방의 공식에 관심이 없었다. 그들이 대하에는 질문이 없었다. 아마도 커피숍에 들어올 때까지 공유했을 함께 노력해서 아들이 사회성을 키워보자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결국 그들에 대하는 비난과 방어로 끝을 맺었다. 그들은 둘째를 위한 방법을 찾지도 못하고 자식 농사가 얼마나 힘든지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한 채 그저 말이 안 통하는 저 인간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던가만 확인하고 말았다. 상대를 적으로 만들고 싶다면 나의 공식만 고집하면 된다. 반대로 성숙한 대화를 하고 싶다면 사람마다 가진 공식의 차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차이를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같이 풀어야 할 과제로 바라볼 때 당신이 말그릇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의 공식 발견하기. 일단 내가 가진 공식을 발견하는 연습부터 해야 한다. 당신의 공식도 누군가에게는 비정상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어떤 공식들이 나의 말을 주도하고 있는지, 어떤 한계를 만들고 부작용을 남기는지 알아봐야 한다. 그렇게 나의 공식을 알게 되면 그 후에는 자연스럽게 타인의 공식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
공식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들을 인지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내가 지키고 싶은 것, 해내고 싶은 것, 참을 수 없는 것, 모순을 가진 것, 넘어서야 하는 것들을 찾아보면 내가 지닌 공식들을 어렴풋이 알 수 있게 된다. 일단 머릿속의 생각들을 문장으로 만들어 가만히 바라보자. 아래 문장을 읽고 빈칸을 채워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정해진 답은 없다. 예시를 참고해서 평소 당신이 머릿속에 떠돌던 생각들을 언어로 정리해보면 된다. 여기에 필요한 준비물은 솔직함 뿐이다. 예시, 나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믿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나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나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고받는 것이라고 생각해. 나는 내가 무엇에 관해 남보다 많이 안다고 느낄 때 근사해 보여 마음에 들어. 나는 내가 어려운 일에 도전해서 해냈을 때 근사해 보여 마음에 들어. 나는 내가 멋진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때 근사해 보여 마음에 들어. 내가 지금보다 성장하려면 남보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어. 내가 지금보다 성장하려면 계획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어. 내가 지금보다 성장하려면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어. 공식을 발견하기 위한 나만의 문장을 완성하기. 1. 나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뭐라고 생각해. 나는 직장 생활을 잘하려면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고 믿어. 나는 사람이 살면서 뭐뭐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나는 일을 할 때 꼭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해. 내가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대개 땡땡 때문이야. 최근에 누군가가 불편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야. 나는 누군가에게 무엇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힘들어. 나는 무엇한 사람들과 대화하기가 관계를 유지하기가 불편해.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는 이야기, 평가를 듣곤 해. 나는 누구라면 선배, 후배, 친구, 부부라면 모름지기 뭐뭐해야 한다고 생각해. 두 번째,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건은 뭐뭐야. 그것은 나에게 뭐뭐라는 교훈을 주었어. 나는 이 세상은 뭐뭐한 곳이라고 생각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언제나 뭐뭐라고 믿었기 때문이야. 나는 인생을 살면서 힘이 들 때 뭐뭐라는 말을 떠올려.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으려면 뭐뭐 해야 한다고 생각해. 나는 언젠가 반드시 뭐뭐하고 말 거야. 이뤄낼 거야. 내 삶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 나는 내가 할 때 근사해 마음에 들어. 나는 내가 뭐뭐 할 때 싫어. 실망스러워. 나는 뭐뭐 하는 상황에서 더 예민해져. 불안해져. 슬퍼져. 나의 부모님은 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어. 내가 우리 가족에 관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야. 나는 가족 내에서 항상 역할을 당당히 해왔어. 그것은 나를 뭐뭐하게 만들었지. 누가 내게 인생의 모토를 묻는다면 뭐뭐라고 대답할 거야. 아마 사람들은 나의 뭐뭐라는 생각을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몰라. 내가 만약 나답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뭐뭐가 될 거야. 내가 가진 한 가지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뭐뭐 했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보다 성장하려면 뭐뭐라는 생각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어. 내가 살면서 바꾸기 어려운 것 중 하나는 뭐뭐라는 생각이야. 내가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져. 뭐뭐. 이 갈로안을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은 떠오르실 거예요. 이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해 보길 바란다. 한 문항에 꼭 한 가지 답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도 좋다. 문장의 형태에 갇혀 있지 말고 얼마든지 바꾸거나 새롭게 추가해도 좋다. 이 작업에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문장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보이고 표현이 다를 뿐 비슷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문장을 만나기도 한다.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나 당신을 지켜주었던 믿음을 확인하게 될 수도 있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이 떠올라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다. 물론 생각해 본 적 없어서 당장 대답할 수 없는 질문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을 뿐 당신 안에 이미 답이 있다.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빈칸을 채워가면 된다. 그리고 그 과정이 어느 궤도에 오르면 아래처럼 문장 형태로 자신이 공식을 정리해보자. 나만의 공식 발견하기. 나는 뭐뭐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다. 이 공식은 내가 뭐뭐하게 만든다. 당신을 가장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는 공식은 무엇인가? 당신이 자주 떠올리거나 사용하는 공식은 무엇인가? 당신이 삶에 영향력을 미친 공식은 무엇인가? 당신을 갈등에 빠지게 하는 공식은 무엇인가? 당신에 관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주 들었던 공식은 무엇인가? 나 역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만의 공식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다. 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공식을 가지고 있다. 이 공식은 일을 꼼꼼하게 계획하고 실행하게 만든다.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공식을 가지고 있다. 이 공식은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게 만든다. 나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는 공식을 가지고 있다. 말이 빠르게 가나요? 이 공식은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스스로 해결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런 공식들을 장착하게 된 나름의 사정도 있었다. 몇십 년 인생을 몇 줄로 추격하긴 어렵지만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은 아마 7살 때 겪어야 했던 부모님이 이혼이었을 것이다. 그 후로 분노와 애로움에 빠진 아빠와 함께 살았던 나는 무엇이든 혼자 알아서 해야 했다. 어린 마음에 오직 나 자신만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불안함을 견디기에 일상을 계획해야만 했다. 또 친척들에게 아빠가 힘들게 키웠으니 성공해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으면서 성공에 대한 갈망을 키웠고 엄마는 왜 나를 떠났을까라는 고민을 오래 하다 보니 다른 사람이 인정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런 공식들은 삶에서 힘이 되기도 했다. 미리 계획한 덕분에 많은 일을 책임감 있게 해낼 수 있었고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덕분에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감을 맛보았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 좋게만 적용되는 공식은 없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존의 공식들은 나와 내 주변의 관계들을 흔들기 시작했다. 공식의 양면 살펴보기. 나는 뭐뭐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다. 이 공식은 내가 뭐뭐하게 만든다. 그러나 공식 때문에 뭐뭇을 못하게 되었다. 이를테면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절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아이는 이유도 없이 갑자기 심통을 부리고 유치원에 가지 않겠다고 말한다. 혹은 출근하기 전날 밤 갑자기 열이 펄펄 끓는다. 이런 일은 다반사로 일어난다. 내가 견고하게 다지고 쌓아놓았던 질서가 어그러질 때마다 계획대로 해야 해라는 공식이 작동되었고 그것 때문에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짜증이 났다. 조급한 나머지 평소보다 엄격하게 굴었다. 그러나 아무리 질서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도 예상치 못한 일은 수시로 터졌다. 그래서 계획대로 해야 한다는 내 공식을 수정하지 않으면 결국 아이와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행복한 워킹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공식은 남편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다. 천천히 하지 뭐. 그럴 수도 있지를 즐겨 쓰는 남편이 답답해 보였다. 왜 먼저 알아서 챙기지 못하냐며 비난도 하고 그럼 그렇지 하면서 무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속이 시원해지기는커녕 후회만 쌓여갔다.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이제 다른 관점을 선택해야겠다. 적어도 남편이 공식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공식을 가지고 있다. 이 공식은 일을 꼼꼼하게 계획하고 실행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 공식 때문에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관계에서 여유를 갖지 못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공식을 가지고 있다. 이 공식은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게 만든다. 하지만 공식 때문에 심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게 된다. 나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는 공식을 가지고 있다. 이 공식은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게 만든다. 하지만 공식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협업하지 못하게 된다. 한때 삶에 도움을 주었던 공식이 이제는 장애물이 되어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이 사람들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말그릇이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나의 공식을 어떻게 잘 데리고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유연함과 대처 능력이 달라진다.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공식이 만들어내는 조급함과 불안함, 예민함과 분노를 지혜롭게 처리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 자신이 공식을 알게 된 사람들은 종종 안쓰럽다, 부끄럽다, 기대된다는 감상을 말한다. 안쓰러움이란 원하지 않은 공식에 이끌려 지금껏 고군분투하면서 살아온 자신에 대한 씁쓸함 같은 것이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공식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그동안 얼마나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달려왔을 것인가. 공식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며 느끼는 위로의 마음인 것이다. 부끄럽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렴풋이 자신이 공식을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하려고 했던 일들이 생각나기 때문이다. 아는 만큼 배려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친구가 힘들다고 했을 때 내 방식대로 가르치려 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 의견이 다른 동료의 생각을 처음부터 무시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기대된다는 감상은 공식을 알게 된 후 자신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 공식이 언제 작동하는지 의식하면서 유연한 선택을 하고 싶다는 바람이기도 하다. 공식이 나의 말과 관계를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말을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일종의 다짐 같은 것이다. 말그릇에 새겨진 그 공식들을 찾아가는 노력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의 초점을 맞추게끔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된다. 또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좋은 출발점이 된다. 한 사람의 공식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기르면 공감하는 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누구나 원하지 않은 공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그 공식의 인격이 차이에서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 함부로 충고할 수 없게 되고 그야말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는 게 가능해진다. 그 순리를 알게 되면 비로소 말이 무거워지고 깊어진다. 그런 깨달음이 쌓이면서 우리는 조금씩 성숙해진다.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습관에 대하여. 습관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습관. 고치기 힘들죠? 불쑥 튀어나오는 말 습관. 제가 말이 좀 험한 편이에요.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이 그렇게 되네요. 제 말투 때문에 오해를 하기도 하지만 말투가 그런 걸 어쩌겠어요. 본래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편이에요. 큰 소리가 나는 것보다 그냥 제가 하고 마는 것이 편해요. 서로 목소리 커지고 감정이 격해지면 불안해요. 주변에서 애들로 얘기하는 편이라 말라요. 직접적으로 말하면 불편하니까. 그렇게 못하고 빙빙 둘러서 말하는 것 같아요. 말할 때 눈치가 보이고 조심스러워요. 사람들은 고유한 말버릇을 가지고 있다. 격한 말, 과장된 말, 늘어지는 말, 다가가는 말, 물러서는 말 등 대화할 때 자신만의 패턴을 보인다. 말투와 분위기는 타고난 기질의 영향도 있겠지만 자라온 환경을 무시할 수 없다. 가장 가깝게는 부모, 형제와 자매, 자주 어울렸던 친구,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았던 의미 있는 사람들이 말투에 영향을 받게 된다. 얼마 전 케이블 TV 방송에서 방송인 조혜련과 자녀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다. 엄마와 자녀들이 소소한 일상을 리얼하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출연자들 중에서도 그녀의 대화 방식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부모 입장에서 시청하기 불편할 만큼 아이들과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었고 갈등이 심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장면은 유독 엄마에게 냉담한 모습을 보이던 큰딸과 조혜련 사이에서 오고 간 아래의 대화다. 얘기 좀 해봐. 내가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엄마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엄마가 지금까지 안 해줬다는 거잖아. 엄마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줄 시간이 없었기 때문 아니야? 내가 너한테 관심이 없어? 엄마가 나한테 못해준 건 사실이잖아.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니? 그렇지. 어떤 면에서 안 해줬다는 거야? 그럼 엄마는 뭘 해줬다고 생각해? 엄마는 자녀들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고 질문은 추궁하는 듯 딱딱했다. 아이의 심정을 알아주기보다는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딸에 대한 원망을 드러냈다. 만약 감정이 솔직한 사람이었다면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며 따지기보다 그런 말을 들으니 엄마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말했을 것이다. 만약 자신이 공식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다면 엄마는 강하고 멋진 엄마가 되어야만 한다고 믿었던 것 같다. 그런데 오히려 너희들을 외롭게 만들었구나라고 말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자신이 오랜 말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날의 대화를 끝냈다. 그 후로 나는 그녀의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다른 방송을 통해 알게 된 것은 그녀가 8명 중에 형제로 5째로 태어났다는 것이었다. 아들이 귀한 시절에 딸만 내수들 엄마는 그녀를 임신하고서 호랑이 꿈을 꾸었다고 한다. 그래서 아주 가족들 모두 분명히 아들일 것이라고 믿었는데 결국 그녀가 태어난 것이다. 가족의 믿음을 배신한 딸을 보며 절망한 어머니는 갓 태어난 그녀를 두고 두꺼운 이불 밑에 넣어두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고 그 이후로 엄마에게 아들이었어야 하는 딸, 잘못 태어난 딸,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딸이 되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그녀는 독한 말, 모진 대우에도 견딜 만큼 강해져야 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멈추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다. 도전이 아이콘으로 불리던 그녀의 삶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힘이 없던 어린 나이는 냉랭한 엄마가 준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썼을 테지만 엄마의 말은 몸과 마음 곳곳에 스며들었고 그 말들은 고스란히 그녀와 함께 자랐다. 보듬어주고 다독이고 위로하는 말보다는 지적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말에 익숙해졌다. 사랑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는 딸이 사랑해라고 고백하는 엄마가 되기는 어렵다. 뭘 한다고 나서니? 라는 말을 듣고 자라는 사람이 괜찮아 너는 이대로도 좋아 라고 말할 줄 아는 어른이 되기는 힘들다. 환경에 적응하는 사이에 사회의 말은 대를 이어 흘러가고 결국 그녀의 아이들도 강한 어머니 때문에 외로워졌다. 그러나 놀랍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처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자신의 눈빛, 표정, 말투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면서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다. 말이 대물림은 그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엄마의 짜증스러운 잔소리를 당해낼 사람은 없어. 정말 지겨워.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될 거야. 늘 아빠와 싸우는 엄마를 보면서 이렇게 다짐한 여성이 결혼한 후에 엄마를 닮아가는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다. 말의 유전이 관계의 반복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나는 아빠처럼 무뚝뚝한 가장이 되지 않을 거야. 하면서도 결국 자녀를 낳은 후에 어떻게 말하고 상대해야 할지 몰라 굳어버린 사람들도 있다. 이것이 바로 혀끝에 붙어버린 습관이다.
공기처럼 호흡처럼 익숙해져 버린 말습관. 심리학자 알버트 반드라는 우리는 상황 속에서 많은 것들을 모방함으로써 학습한다고 말했다. 단지 보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정보를 획득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 과정은 무시행 학습, 즉 직접 해보지 않고도 단지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동일한 방식을 획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지켜보고 만약 어떤 보상을 받거나 기대한 결과를 일으키면 그 특정 행동이 더 강화되어 마음속에 각인되는데 이를 대리 강화라고 한다. 말도 동일한 원리를 따른다. 자주 보고 듣고 배운 말은 기억 속에 저장되고 가장 익숙한 말로 튀어나온다. 특히 자신이 정체성과 주관이 생기기 전에 저장된 말이라면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거르지 못한 채 그대로 내면에 자리 잡는다. 말은 대처 전략이기도 하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통해서 세상과 사랑에 대한 대응 전략을 배운다. 아,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면 되는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와 같은 것을 배우면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한 채 하나의 규범으로 받아들인다. 좋아하는 노래가 아닌데도 엄마가 설거지를 하면서 흥얼거리던 노래를 어느 날 똑같이 읊조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야지 하고 결심했던 것이 아닌데도 비슷한 상황이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예전에 들었던 대로 불쑥 말부터 나간다. 제 말에 상처를 받은 후배들이 많아요.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좋게 말하면 듣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더 강하게 말하곤 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스타일은 첫 직장 선사의 영향인 것 같아요. 그분도 말을 참 강하게 하셨죠.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몇 년을 쫓아다니면서 배웠고 다른 선배와는 길게 일해본 적이 없어서인지 그 선배를 따라가나 봐요. 이런 것도 대물림이라고 해야 하나요? 말이 영향력을 부모에게만 물려받는 것은 아니다. 함께 일했던 상사의 말을 닮아가는 사람도 꽤 있다. 선배의 말을 모방하고 하나의 대처 방식으로 삼는 것이다. 후배들이 실수했을 때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은 채 자신도 모르게 예전에 들었던 대로 재생한다. 사실 사람과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말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데 고정된 패턴대로만 말하는 사람은 다른 말이 필요한 상황에도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한다. 위로가 필요할 때 충고하고 격려하고 필요할 때 비난하고 만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큰 어려움은 자신이 어떤 말 습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이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인지 같이 자각하지 못하는 데 있다. 말을 많이 하면서도 자신이 말을 되돌아보지 않는다. 그래서 말 실수를 반복한다. 회의할 때 보고받을 때 회식 자리에서 원해서 하는 말과 익숙해서 하는 말을 구분하지 못한다. 어떤 말이 상대를 혼란스럽게 하는지 그리고 그것 말고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 눈치채지 못한다. 당신에게도 지금까지 의식하지 못한 말 습관이 있는가?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도 너무 빨리 달려갔나요? 그래도 젊은 분들은 젊은 분 우리 식구들은 다 젊으신 분이에요. 50대든 60대든 다 말귀를 다 잘 알아들으실 거예요. 정말 이런 공식을 잘 말해도 공식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되고 이 습관이 중요한 것도 알게 되고 항상 좋은 말만 하려고 하는 그 노력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그냥 말이 팍팍 나올 때 한 번, 두 번 한숨을 이렇게 내쉬는 거예요. 복식 호흡같이 그 말이 나오기 전에 그렇게 3번을 참으면은 대화가 나쁜 말이 안 튀어나오고 침착해지겠죠. 그런 연습도 필요하고 정말 조심하면서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다들 예민해져서 너무너무 무서워요, 세상이. 그러니까 항상 하여튼 여러분들이 정말 공식을 잘 배워서 앞으로도 이 모든 이 상황들을 어떻게 모면하는지에 대해서 잘 배우시고 책도 많이 읽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선한 영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활기차고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